윤석열처럼 하면은 절대로 재판관들은 똑같은 얘기도 그렇죠. 윤석열이 하면은 저건 뭐냐면은 아니 자기가 검사 지금 피고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으로 나와 있으면은 좀 겸손해야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본인이 흥분하고 거기서도 막 막 손 이렇게 하고 막 막 이렇게 이러고. 하고 아우 막 오늘 자, 이제 네. 다시는 그런 모습 소리 안 듣게 보겠죠. 안 오늘 봤으면 마지막입니다. 좋겠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자꾸 이상한 이제 띄우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이 내가 복귀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기각이 되면 이런 얘기죠. 기각이 되면 조건부 개헌을 통해서 국정청사진을 밝힌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와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김진호 의원님 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세요? 그게요. 예. 다 보수 언론과 예. 국힘에 지금 희망사항이야. 희망사항. 제발, 예. 제발 좀, 제발 좀.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만 용서를 바라고 내가 개과천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참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야설, 예. 하야설을 맞아요. 한참 해서 하야라는 거는 일단은 법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예. 일단은 하야라도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그렇죠. 그래도 여론에는 좀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렇게 이런 보는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예. 이제 하야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복귀해서 예. 기각이 되고 예. 내가 복귀해서 들어오면은 내가 어떤 국정 구상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잘하고 예. 다시는 개헌 같은 거 안 할 거고 예. 그다음에 나 빨리 개헌해서 물러갈 거 그런 그거 얘기. 하려고 그랬으면 그때 한동훈이 그렇죠. 하고 예. 한동훈이 하고 그때 바로 얘기했어야죠. 그렇죠. 그랬어야죠. 바로 그때 개헌 나고 바로 예. 이틀 동안 있었을 때 한동훈이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 마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비쳤잖아요. 했었죠. 예. 근데 한동훈도 그거 제대로 몰라가지고 나와서 얘기해서 속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미 버스는 떠나갔고요. 예. 오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만약은 할 겁니다. 네. 만약에 저기를 하시면 제가 뭐 국정이 어떻게 근데 그거는 예. 왜냐면은요. 예. 아니 저기 살해범이 예. 아니면 적어도 도둑이 예. 내가 나를 방문해 주시면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저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 약간의 정상 참작을 해서 그래 약간은 깎아주지. 이거는 있었지만 있는 죄를 없다고 그럴 수는 없는 수 없죠. 거거든. 네, 그렇게 할 그러니까 수 지금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요. 예.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우리 교수님이시니까 더 예. 저 목사님이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제가 옛날에 속죄라는 그 뭐 우리가 기독교 예, 특히 예, 카톨릭에서는 예, 예, 예. 속죄라는 속죄라는 개념이 표현을 쓰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왜 신부님께 가가지고 예, 그 공회성사. 고해성사 예. 그러니까 자기의 저기를 하면서 예. 말하자면 자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부님이 뭐 용서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거기서도 그래서 저도 저게 옛날에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머 그러면 가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 해주면 나 마음대로 잘못하면 되겠네. 막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 어린 마음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건 아니죠.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마음으로 지은 죄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되 예. 실제로 세속에서 저지른 거는 세속의 법에 의해서 가서 맞아요. 제대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사형해서 무기로 갈 수는 있겠지. 그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럴 수는 있을 텐데 뭐 저기 뭐야 사실 글쎄 뭐 사형 같은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그런 얘기는 하지 그러니까, 말고. 그래서 오늘 뭐 하든간에 오늘 여러 가지 억지를 쓴 궤변들이 나올 텐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또 이제 그 다음에 해석하기로 하고 별로 왜냐하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거는 지금의 판결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에서의 법의 이치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김진애 의원님이 종교 얘기를 하셨는데 잘못 오해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밀양. 그럼요. 거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맞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네네. 그 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었나 뭐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용서를 뭐 안 받아도 상관없다. 그러거든요. 찾아와서 그 나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를 용서를 그건 했기 아니에요. 때문에. 그건 정말 잘못.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다가도 남한테 토색을 하거나 그 말은 남의 돈을 뭐 이게 사기를 치거나 뺏거나 이래 거 생각 나거든. 예배 오기 전에 반드시 가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져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이 간음했잖아요. 네. 살인죄도 저질렀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책임을 다 집니다. 자기가 네. 당하기도 하고. 그 은혜는 그러니까 용서는 받지만 그 용서된다고 해서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안 받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받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광훈 목사, 예. 손현보 목사, 예. 당신네들이 한 여러 예. 가지 부하 뇌동과 선동은 벌 받아야죠. 세속의 법에 의해서 그럼요. 벌을 처벌 받아야 받아야 돼요.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특히 지금 예. 목사라는 거를 탈을 쓰고 예.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용서를 해주기가 그럼요. 굉장히 안 돼요. 쉽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 망령되 일컫는 그럼 사람들이에요. 마치 자기네들이 예.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건 자기는 아닙니다. 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건 말이야. 전혀 아 잘못된- 역시 약간은 봄이 됐습니다. 예, 예. 약간은 이제 이 예. 저기가 됐네요. 예. 오늘은- 국회 소추단입니다. 오늘 국회 소추단인데 오늘 예. 저기 같이 안 오셨네. 예, 정청래 의원도 올 것 같은데 같이 안 오셨고요. 아마 이제 인터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넘겨서 네. 발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차 변론기일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2달 20여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온 국민과 성실하게 심리를 지내온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나치의 선전상 요제프 게벨스는 국민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속는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믿지 않지만 2번, 3번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모 사기 사건, 영부인 주식 투기 사건, 바이든 날리면 사건 등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그런 태도는 이 심판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보고도 계속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과 재판관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인해왔던 피청구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주는 자료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선거로도 빠뜨리지 않는다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이 심판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4.19, 5.18의 기억이 44년만의 위헌, 위법적인 개헌 선포를 막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현재를 도우고 민주의 열사의 영령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결정은 다시는 그런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헌 위법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에 대하여 탄핵 결정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비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꽃다운 젊은 해병이 안타깝게 사망하면서부터 잉터되는지도 모릅니다. 장갑차도 견디지 못하고 나온 그 급류에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하고 취입됐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젊은 해병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저 젊은 해병을
저 물속에 집어넣었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 대통령은 대통령 윤석열의 생각은 너무나 국민들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인가. 매우 유명한 말이 돼버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일이 엉망이 됐습니다. 사단장은 풀려나고 엉뚱하게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죄를 뒤집어 써서 심지어 대통령의 망언이 폭로되자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겠다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어마무시한 거짓말이 쓰여 있었고요. 지금 그 군검사는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재판을 청구했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는 또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많이 쏟아져서 더욱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재판부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격노한 적이 있느냐?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죠. 국가 안보라 말할 수 없다. 그때 우리가 소름 끼치게도 대통령은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끝내 2024년 12월 3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치부를 가리는 그런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이유 없이 청와대를 버렸고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날 태연히 퇴근하던 그 모습을 국민들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이태원에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고 젊은 해병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아무도 고위직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스스로 민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반국가 세력 탄핵하면서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제 그 망상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고요. 역사의 심판은 그보다 더 준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 꼭 듣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느니 국회를 봉쇄하라고 했다느니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증거로 밝혀졌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 밖에서 또 울부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이 나라에 한때라도 대통령이었다면 마지막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 내가 잘못 알았다. 여러분도 그 말 믿지 마라. 나처럼 패가망신한다. 이런 말 꼭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소추단 대표들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마지막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인데 최후 변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윤석열의 그 탄핵의 정당성 이런 부분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2시부터 시작이 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후 변론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또 얼마나 얘기할지 모르겠고 또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도 해서 기대가 됩니다. 네. 국민의 목소리도 함께 담았거든요. 오늘 김종민 변호사 두 번째 예, 말씀하신 김종민 변호사 너무 울컥하게 만드시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도 지금 최근에 예. 지금 오늘도 국조를 하고 있지만은 예. 계속해서 밝혀지는 게 뭐냐면은 예. 그 몇 사람들이 윤석열과 누구 또 뭐 딴 사람들 몇 사람들이 이 계엄을 저기를 하면서 해왔던 모든 일들을 예. 막 감추려고 지금 그렇죠. 덮으려고 네, 오히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때 하고 예. 이태원 저기 때 하고 똑같아요. 예. 저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게 예. 이태원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가족들을 한번 보듬는 일은 해야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근데 안 할 거예요. 예. 보나마나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 저 부정선거에서 바깥에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 본인의 예. 지지자들을 좀 풀어주는 말을 예. 해야 될 텐데 안 네, 할 것 발언을 좀 같다고 드려야 될 봅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넘겨볼게요. 오늘 이제 드디어 윤석열 피청구인의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하는 날입니다. 국회 소추위원이신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준엄한 파면 선고의 이유를 설명하실 겁니다. 반대로 윤석열 피청구인은 본인이 탄핵 심판을 면할 구구절절한 변명과 여러 주장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윤석열 파면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이미 피청구인 측의 반응과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의 발언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를 향한 정말 무지막지한 그러한 인격적 살인까지도 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발언들이 바로 차고 넘치는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8분의 재판관님들께서 이 길고 긴 탄핵재판을 주재하셨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가능한 한 빨리 준엄히 선고해주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헤쳐나갈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12.3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8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또한 윤석열 피청구인이 국민께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차 변론기일 동안 윤석열은 국민 호소형 계엄이니 야당 경고형 계엄이니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많은 경찰들이 질서 유지에 고생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공개 사과할 날입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정청래 위원장이 뭐 얘기할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마도 오늘 이따가 얘기하실 최후 텐데.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보여주실 필요 없어요. 안 보여줘요. 네네. 그래서 오늘 대신 박범계 의원하고 이성윤 의원이 얘기를 네. 한 거고 네. 이제 정청래 위원장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법정에 가서 네. 심판정에서 준엄하게 파면을 선고해 달라고 그렇게 네.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유, 국회의원들 아까 쭉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말씀 고생 들어보고. 많이들 하셨고요. 예. 고생 많이들 하셨고 정말 12월 3일부터 우리가 온 겨울을 예. 이 탄핵과 함께 그렇죠. 이 내란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있는데 사실 오늘 예. 마지막 진술 최후 진술의 날에 사실 이럴 때 대통령 이럴 때 정말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윤석열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거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예.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예. 다독여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윤석열을 정말 왜냐하면 딱 하나만 정말 용서를 못할 뭐 너무너무 많지만 용서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이태원 가족들을 한 번도 안 만난 적이 거예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불행이 정말 어쩌다가 불행하게도 일어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같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안아주기는커녕 그 사람들의 눈도 한번 마주치질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예. 지금 지지자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광분해서 뭐냐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야 이거는 예. 이성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나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예. 지지를 해주고 저를 믿어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정도의 기본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상대의 눈을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쌓아놔 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도리를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방송 전해드리고 있고 지금 현장에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저기 윤석열 측에 예, 변호인단이 오겠죠. 그러겠죠. 오늘 그러니까 저기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2시간씩 예,
소추인단과 예. 피소추인단이 예. 각각 2시간씩 하고 그리고 최후 그다음에 변론. 최후 변론을 예. 최후 진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 이제 윤석열과 하늘- 정청래 위원장이 저기 하겠죠. 하고. 예. 그러면 거의 한 6, 7시까지 정도 7시까지 아마 하겠네요. 할것 근데 같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오늘 필리버스터 한답니다. 아, 근데 정청래 소추단 측을 대표하는 정청래 예. 저 위원장께서는 아마 그렇게 안 하실 거고 아마 길어야 한 20분. 그 정도? 왜냐하면 네. 효과 있게 네, 그럼요. 아주 임팩트 있게 얘기하시는 게 그게 좋을 거고요. 예. 윤석열 측이 아마 뭐 필리버스터 좀 하려고 그렇어요. 그러겠죠. 예. 좀 그러겠죠? 하려고 그럴 것 해봐요. 같겠죠, 근데 뭐.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좀 뭐 슬슬 윤석열 들어오고 변호인단이 있는데 오고 있네요. 윤곽근 다 같이 윤곽근하고 였거나, 나머지 네. 둘. 같이 들어오니까 그 지금 외 이건 2명, 할것 같은데. 윤곽근 외 2명이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예.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예. 꼬투리 잡기. 예. 그러니까 뭐 홍장원의 동선이 어떻다는 둥. 예. 무슨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앉는 거 외에는 뭐 할 얘기가 할 얘기가 없나 보네. 그냥 들어- 가네요. 그냥 예, 들어가. 항상 인터뷰를 그랬어요. 안 하고. 예, 여태까지. 항상 인터뷰를 안 했었죠.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예. 3명의 변호인단이 지금 심판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정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2-3명 왔고요. 또 네. 뭐 나중에 오겠죠. 여기는 꼭 항상 뿔뿔이 흩어져서 오더라고. 그 윤석열. 병원호도 꼭 그렇게 뿔뿔이 근데 흩어져서 저희가 하더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아직 안 왔잖아요. 글쎄 벌써 그럼- 벌써 왔었나? 그런가요? 머리를 해야 될 텐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지금. 아니면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앞에 예. 2시간에는 참석 안 할 수도 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맨 있죠. 마지막에 나중에 자기가 들어갈 수 마지막에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변론에. 왜냐하면 예. 4시간씩이나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뭐 힘드니까. 보통 저거 하니까. 예. 근데 하여튼 지 맘대로야. 난 정말 들어갈 때 들어오고 왜냐하면 싶으면 제일 들어가고. 한심했던 장면은 저는 이거였습니다. 예, 그 왜 처음에 한덕수 총리 나왔을 예, 때 나갔죠 갑자기. 5분 아니 만에. 근데 예. 그러면 재판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고 예, 나가야 그래야 되는 돼요. 예, 거예요. 그럼요. 그럼 막 나가요 일어나서. 근데 일어나서 그냥 쑥 나가버려. 자기의 신분이 지금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 친구는 계엄할 때도 예. 국무회의 소집해 놓고 예. 나 방송하러 가야 돼. 나 방송하러 나가 생방송. 일어나서 쑥 생방송. 나가 버렸다는 예,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니 돌지 않았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때는 얼마나 한심하니까 윤곽근 변호사마저도 예, 예. 일어나가지고 미안하다고. 예.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그러니까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그렇게 되죠. 그게 국민한테 재판관한테 그렇게 저기 하는 게 그렇게 예의를 안 차리는 거 국민한테 무례한 거거든요. 그렇죠. 무리한 거죠. 아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아, 정말 답답합니다. 어쨌든 오늘로써 이제 변론은 끝나니까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 2주 안에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예? 2주보다 조금만 더 갈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지켜보도록 주에 하겠습니다. 예. 2주째. 예. 3월 2주째.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명이 오고 있네요. 네네. 이번엔 누군가요? 뭐 모르는. 아 저쪽에 저기 또 조시던 홍일인데 뭔 홍일인데? 아하, 김홍일. 아하. 김홍일. 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했었고 아하. 검사 출신이죠. 아 지금 이 사람이 변호인단에 들어와 있어요? 네, 들어와 있어요. 변호인단에. 3명의 또 윤석열 측 변호인단 3명이 또 이분들은 함께 안 오고 이렇게 떨어져서 가까우시네. 3-3 파가 이렇게. 달려? 파가 달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지금 3명이 또 심판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심판정 안에서 지금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네요. 아니 민주당 원들도 못 들어갔어요. 김기표 의원 맨 뒤에 서 있잖아요. 지금 순서 어디요? 기다리고. 그러네요. 예, 예. 저기 이제 오늘 뭐 신원 왜냐하면은 신원 확인하고 이래야 돼서 시간이 좀 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